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또 정다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예정된 경제 일정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 정다슬 기자가 주목하는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일본, 미국,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통화 정책을 결정합니다. 코로나가 서구로 본격적으로 퍼진 3월 이래 이들 국가는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그 선봉장이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준이 2008년에 버금가는 수준을 조치를 했다고 평가받는 만큼 당장 이번 4월 FOMC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조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연준은 이미 이제 많은 정책을 쏟아낸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 또 효과를 좀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뭔가 준비는 해둬야 되잖아요. 네. 연준이 또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카드로서는 수익률 곡선 관리라는 것이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는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 금리에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장기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은 장기채를 매수해가지고 금리를 내리고 장기채 금리가 너무 내려가면은 국채를 거꾸로 팔아가지고 금리를 조작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장기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연준이 쓸 수 있는 추가적인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코로나로 상처 입은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미국은 지난 24일 4,840억 달러 규모의 4차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예산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1년 본 예산을 훌쩍 넘어섭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을 총 합하면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7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대책을 내놓고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적지 않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워낙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지는 만큼 국채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고 부양책을 쓰기 위한 강력한 네. 총알을 장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미리 장기채 금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미 이제 많은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이번 달 FOMC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많진 않지만 만약에 쓴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대규모의 돈을 일단은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기채 금리가 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정다슬 기자의 어떤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이 연준이 이번 주 FOMC에서 실제로 이렇게 수익률 곡선 관리, 쉽게 말해서 장기 국채 금리를 관리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카드를 좀 아껴둘 테지만 좀 언제든 쓸 수 있다라는 힌트를 줄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수익률 곡선 관리라는 거 개념을 사실은 좀 이해하고 나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가 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FFR은 하루짜리 오버나잇 그 단기 금리입니다. 그래서 예. 하루짜리 금리가 있고요.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를 유지합니다. 네네. 이 안정된 적정 수준의 기울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게 이 YCC 수익률 곡선 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루짜리 금리를 내리면 네. 전체 구간의 금리가 다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10년짜리 금리가 좀 안 내려오거나 빠르게 네.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되면 장기 국채를 많이 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평탄해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기울기를 다시 적정 수준으로 올리려면 이 국채를 팔아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연준이 국채를 팔면 곡선이 다시 적정 수준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장기 국채를 적자 국채를 많이 찍으면 네. 이건 금리를 내리는데 이건 올라가게 되겠죠. 기울기가 너무 가팔러 예, 다시 예. 적정 수준으로 내려가. 그래서 이때는 그 국채를 사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곡선이 너무 평탄해지면 경기 주체들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예. 또 금융회사라든지 연기금의 수익률이 채권으로 운용을 많이 하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평탄해지면 적정 수준으로 다시 올려야 되고요. 또 적자 국채를 많이 찍어서 너무 가팔라지면 다시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수익률을 적정한 모양으로 관리해 준다라는 게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책은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쓸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라는 점에서 쓸 걸로 보이고요. 얼마 예. 전에 이제 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직접 이제 그 YCC 정책의 필요성을 한번 언급을 연설에서 했었거든요. 또 이제 며칠 전에 뉴욕 연은에서는 그 1942년에 썼던 이 수익률 곡선 그 관리 정책의 효과들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예. 안입된 굴뚝에 연기 날까. 그래서 뭔가 쓰기 위한 어떤 그 군부를 떼고 있다라는 네. 걸로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장기채 금리를 낮춰야 되는 절대적인 어떤 수치의 조정이라기보다는 기울기를 유지하기 위한 맞습니다. 기울기가 너무 네. 가팔라지거나 또 너무 평탄해진다면 경제에 미치는 또 2차적인 파급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바로 수익률 곡선 관리의 필요성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또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유럽을 한번 넘어가 보죠. 유럽에서는 또 어떤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유럽은 회원국마다 재정 상태가 달라서 미국과 다르게 코로나 대응이 한 발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ECB인데요. 네. 지난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은행의 담보 기준을 투자 적격 등급 채권에서 투기 등급 채권으로 한시적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정크본드까지 담보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뭐 ECB는 일단 이번 주에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지난주에 뭐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이 결정을 한 뭐 이유가 배경이 있나요? 네, 그거는 이탈리아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네. 이전부터 원래 부채 수준이 상당한 국가였습니다. 한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간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또 적자 부채를 발행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50%까지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24일 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만약에 이탈리아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이탈리아 국채라던가 이탈리아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의 자산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럽 금융위기로도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이러한 우려 때문에 ECB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S&P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현 수준인 BBB로 유지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탈리아의 상황이 조금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ECB가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네. 다행히 그리고 이탈리아는 한숨을 돌렸다. 뭐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이번 주 회의에서는 뭐 딱히 나올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 회의에서는 3월에 이어가지고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하거나 기업 지원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ECB만으로는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경기 부양을 하기는 힘들고요. 네. 시장은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국가들도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부양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EU의 경우 회원국마다 입장차가 커가지고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예. 지난 22일 EU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경제 회복 기금을 설치하고 이거를 이제 향후 경기 부양에 활용하자라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지만은 정작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까지는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5월 4일에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고 독일도 한 발 물러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중앙은행만으로는 대응이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뭐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중앙은행이 주식까지 매입할 정도로 뭐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다, 소진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추가로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에 앞서 27일 날 금융
정책 결정 회의를 여는데요. 네, 오늘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3일 일본 정부가 그 경기 판단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악화라는 표현을 쓸 만큼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연간 80조 엔의 국채 매입 규모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이른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금 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또 회사채나 CP 매입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뭐 앞서서 이제 미국과 유럽 또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이번 주에 통화정책 회의에서 뭔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이런 카드들이 만약에 다 나온다면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적자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서 장기채 금리를 뭐 좀 관리를 한다든지 혹은 또 유럽과 일본이 양적 완화를 뭐 확대한다면 뭐 시장에는 어떤 뭐 다른 영향이 있을지 아니면은 뭐 네. 지금 상황에서 큰 변화 없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뭐 저희가 지금 정다슬 기자가 관측했던 뭐 네. 그런 조치들이 다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줄 수 있겠죠. 네. 지금 그 캐럴스 액트라는 미국 의회가 2조 3천억 달러의 재정 부양 패키지 어제 추가로 이제 5천억 달러까지 내놨으니까 뭐 한 맞습니다. 2조 7천억 달러 정도 되겠죠. 2조 7천억 네. 달러의 재정을 지금 풀었는데 그걸 이제 레버리지 그 중에 이제 4,650억 달러 그 미국 재무부가 보증해 주기로 한 4,650억 달러를 재원으로 해서 레버리지로 연준이 지금 그 뭐 메인 스트리트 그 대출 프로그램이 이제 PPP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2조 3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1차 네. 발표가 이게 지금 그 레버리지로 보면 한 5조까지 자금을 지금 수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연준이 유동성을 한 2차로 3조 달러 정도 더 풀 수 있다라는 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 곡선 관리 뭐 한다 그러면 뭐 시장이 안정되겠죠. 네. 다만 이제 이 ECB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투기 등급 채권에 대한 은행 그 담보 대출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추가로 연준처럼 어떤 그 투기 등급의 회사채라든지 CP를 직접 매입해주는 그런 양적 완화 조치가 좀 필요하겠고요. 네.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 또 10년 만기 국채 타겟 금리를 0% 하니까 네. 실제 최근 들어서 그 양적 완화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를 제 생각에는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리를 더 내려서 적극적으로 자산을 더 매입해줘야 네. 시장에 부양 효과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나온 그 대책만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일본도 조금 더 지금 일본 상황이 코로나19가 좀 확진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또 하락 마감했었거든요. 지난주 예, 예. 금요일에도. 만약에 일본이 그런 상황을 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뭐 단순히 무제한 양적 완화가 아니라 정말 지금 마이너스 0.1%인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기준금리를 내리면 수익률 곡선 그 네. 관리의 목표치를 더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예.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월 막바지 접어들면서 기업의 실적 발표도 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기자가 좀 이 내용을 좀 살펴보셨죠? 네, 기업 네. 실적 발표 지금 미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 실적. 예, 네.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이번에 지금 IT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그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뭐 그 관련해서 정다슬 기자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니요, 이정훈 기자가 예, 예. 그 1분기 기업 실적, 미국 1분기 기업 실적에서 나타났던 특징들 예, 좀 예. 짚어주시고 예, 또 기업 실적 발표 예정된 내용들 좀 전해주시죠. 전반적으로 뭐 미국 기업 실적 1분기는 굉장히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건 뭐 당연하고요. 예, 두 예. 자릿수 EPS 감소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뭐 특정 기업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미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라든지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언택트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이것도 기본적으로 언택트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수혜가 일정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IT, 뭐 구글이란 최근에 주가 조정 많이 받고 있는 구글 알파벳이라든지 또는 이런 몇몇 그 IT 기업들은 실적이 좀 악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네. 이번 주 예정돼 있는 뭐 보잉이라든지 마스터카드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접적인 그 어떤 타깃이 되는 직격탄을 맞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 네.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조정을 받거나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진다기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주가가 좀 등락을 보이는 이런 각계약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과거에 이제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핌코를 이끌었던 이 모하메드 엘 에리언, 지금은 이제 알리안츠 수석 경제 자문관인데 최근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어닝 시즌에 좀 이익이 줄었다고 하는 기업 실적에 너무 비관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충격 그 자체보다는 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의 그 대응 태세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을 경영진과 투자자 모두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사실은 이제 4월과 5월의 경계선 상에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경제 재개, 경제 정상화에 대한 뭐 움직임,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확산을 또 경고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경제 재개의 테스트 기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 기자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전 세계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시험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조심스럽게 경제 활동을 재개했고 미국도 조지아, 알래스카, 오클라호마주가 부분적으로 영업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치가 2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반면에 네. 더 이상 이제 견디기 힘들다. 경제가 워낙 안 좋은 만큼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해달라. 코로나보다 빈곤이 더 무섭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독일에서도 심지어 이제 경제 상황을 비교적 잘 통제하고 있다는 독일에서조차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가 장기간 이어질 수 없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